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나왔죠. 거기에 관련해서요,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지극히 작은 일에도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정말 불의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직접 사법부 공격에 나서고 있잖아요. 지금 이 후보는요,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잘못된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기득권은 누굽니까? 압도적으로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고 폭주하는 것이 누굽니까? 에? 민주당 아닙니까? 에? 국회 민주당이 폐악질하는 거 아니에요. 입법을 폭주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말이죠. 오로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자, 한번 따져봅시다. 조봉암과 김 전 대통령 사건은요, 암울했던 독재 정권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지요. 그 당시는요,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봤던 시절 아닙니까? 지금은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에 정치범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자리 잡았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견제와 균형이 잘 가고 있는데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왜 무너져 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2014년, 11년 전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에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게 2014년인데 그때부터 부정선거를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외 부재자 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요, 상권 분립이 해소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금 훼손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정권 권력에 따라서 법원이 판결을 내린다면 독재국가란 얘기입니까 지금?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누굽니까? 정청래 의원 아닙니까? 뭐 대통령도 2번씩이나 탄핵을 시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사법폭동에 가담한 법관 전원에 대해서 탄핵에 나서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법 쿠데타 아닙니까? 사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전략 아닙니까? 급박하는 거 아니냐고요. 자, 민주당은요,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의 기획자이고 뭐 집행자라면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돼요. 네? 자,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재판부에 넘어왔죠. 형사 7부로 넘어왔습니다. 형사 7부에서는 지금 1차 공판기일이 15일 날 잡혔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공판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다시 또 공판이 열리겠죠. 그때 안 나오면 바로 선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법정에서는요, 판사가 왕이라는 걸 모릅니까? 만약에
에? 이재명 후보가 사법을 방해한다면 판사가 법정 구속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에? 입법부를 장악했다고 그냥 사법부 판사들 대법원장을 탄핵시키겠다고요? 이거 사법 방해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 후보한테 고등법원에서 유죄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말이죠. 민주당은요. 현재 대법관이 정원이 법원 조직법상 14명 아닙니까? 그것을 30명으로 늘리겠다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어요. 결과적으로 늘어난 대법관에 민주당 판사들을 대법관으로 앉혀가지고 완전히 사법부를 자기네 하부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계산 아닙니까? 심지어 말이죠. 형사소송법 306조가 뭐냐? 공판 절차의 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형사소송법 306조 6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공판 절차가 정지가 안 됩니다. 예, 계속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돼요. 유죄 판결 받으면 60일에 재선거해야 됩니다. 이게 헌법 67조 2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용민 의원이 306조 공판 절차의 정지 6항을 신설했습니다. 어떻게? 피고인이 누굽니까? 이재명이지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때는 만약에 6월 3일에 당선이 된다면 법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 5년이 종료될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렇게 306조 6항을 신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말이죠. 민주당 부설이 어딥니까? 민주연구원 아닙니까? 전 부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 분립이 되어야 견제와 균형이 돼서 국가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입법부가 법을 제정하면 행정부가 집행합니다. 그 집행한 법을 사법부가 잘했나 못했냐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있는데 지금 상권 분립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법부에서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탄핵으로 이업하겠다? 이거는 완전히 상권 분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상권 분립을 부정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닙니다. 완전 독재당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말이죠.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 10명 고등법원의 형사 7부 판사들을 겁박하고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법 방해입니다. 이러다가 말이죠. 예, 재판 태도가 좋지 않다고 예? 이러면 고등법원에서도 법정 구속시킬 수도 있어요. 이거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엄연히 상권 분립이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이게 훼손되면 정말 대한민국은 망신살이 뻘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나라를 망신시키고 있는 게 누굽니까? 지금 정청래 의원입니다. 여러분. 자 15일 날 아마 이재명 후보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집행관이 서류를 가지고 가도 지시했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물건이나 우편물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서류를 받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사법 방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사법부 판사가 누굽니까? 법정에서 왕입니다. 예, 잘못하면 법정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예. 쥐 고하를 막론하고 권력이 있던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